소문이 재산을 잡아먹습니다. 요즘 은행이나 경로당에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분 많으실 겁니다. 500만 원만 뽑아도 국세청에 바로 통보된다더라. 999만 원씩 나눠 뽑으면 절대 안 잡힌다더라. 그냥 현금으로 주면 모른다더라. 이 세 가지 소문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문들이 하도 많이 퍼져서 어르신들이 소문대로 따라하셨다가 오히려 더 크게 당하신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딱 세 가지를 얻어가시면 됩니다. 첫째, 국세청이 실제로 언제, 어떤 기준으로 계좌를 들여다보는지. 둘째, 가족에게 돈을 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원칙. 셋째, 이미 실수하셨더라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대처법. 이 세 가지만 알고 나면 평생 모아오신 소중한 재산을 훨씬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67세 이모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퇴직금으로 모아두신 4천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야 할 일이 생기셨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500만 원 이하면 통보 안 된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씩 8번에 나눠서 인출하셨습니다. 본인으로서는 꼼꼼하게 잘하신 거라고 생각하셨겠지요. 석 달 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예고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500만 원씩 나눠 뽑으셨는데 왜 걸린 걸까요?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71세방 모 어르신입니다. 손자 결혼자금으로 3천만 원이 필요하셨는데 1천만 원 이상 뽑으면 통보된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999만 원씩 3번에 나눠 인출하셨습니다. 1천만 원 미만이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신 거지요. 은행 시스템이 곧바로 쪼개기 거래로 의심 거래 보고를 올렸습니다. 결국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붙어서 1,200만 원을 추징당하셨습니다. 손자 도와주려다가 그 돈으로 여행이라도 2번은 보낼 수 있었을 돈이 세금으로 나간 겁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65세 어르신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진 아들을 위해 매달 200만 원씩 현금으로 인출해서 2년 동안 건네주셨습니다. 총 4,800만 원입니다. 나중에 아들이 아파트를 샀을 때 자금 출처 조사가 들어왔고 부모 통장까지 10년치를 역추적했습니다. 4,800만 원 전액이 증여로 판정나서 세금만 2,300만 원을 내셨습니다. 내 자식 도운 게 죄가 됐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정말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69세 김모 어르신입니다. 현금을 뽑으신 게 아닙니다. 딸이 전세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딸 계좌로 3천만 원을 이체하셨습니다. 이체할 때 메모란에 엄마가 보내주는 전세 자금이라고 쓰셨습니다. 나중에 딸이 집을 살 때 자금 출처 조사가 들어왔고 이체 내역에 딱 찍혀있는 그 메모가 증여의 증거가 됐습니다. 빌려준 거라고 항변하셨지만 차용증도 없고 이자를 받은 기록도 없으니 국세청은 증여로 판정했습니다. 메모 한 줄이 수백만 원을 날렸습니다. 여기까지 딱 정리합니다. 소문만 믿고 쪼개기로 인출하면 오히려 의심 거래로 보고됩니다. 현금으로 조용히 주는 방식은 10년 뒤 역추적의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이체 메모에 쓴 단 한 줄이 세무조사 증거가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제일 많이 벌어지는 실수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돈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 기준과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정확한 팩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 자료 기준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 FIU 고시에 따르면 현금 거래가 자동으로 보고되는 기준은 은행 한 곳에서 하루에 1천만 원을 초과하는 현금 거래입니다. 500만 원이 아닙니다. 1천만 원입니다. 이 기준은 2019년에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낮아진 이후 현재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999만 원씩 나눠 뽑으면 안전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자동 통보와 별개로 의심거래 보고 STR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은행 직원이나 은행 시스템이 이 거래가 수상하다고 판단하면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상관없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은행 시스템은 이런 패턴을 자동으로 잡아냅니다. 며칠 연속 비슷한 금액을 인출하는 패턴, 평소와 전혀 다르게 갑자기 큰 금액을 여러 번 빼는 패턴, 여러 은행을 돌며 나눠 인출하는 패턴, 이런 행동이 보이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의심 거래로 표시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2025년 8월부터 국세청 AI 세무조사 선별 시스템이 개인 사업자에게까지 확대됐습니다. 소득과 지출 패턴이 맞지 않으면 자동으로 선별됩니다. 평상시에 국세청이 모든 계좌를 들여다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녀가 집을 사거나 고가 전세를 얻거나 고액 물품을 구입하는 상황이 생기면 자금 출처 조사가 들어옵니다. 그때 자녀 계좌뿐 아니라 부모 계좌까지 10년치를 역추적합니다. 10년입니다. 오해 방지 안내드립니다. 이 내용은 전 국민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래 규모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세부 사항은 반드시 세무사나 국세청 126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칙 하나. 쪼개기 인출은 하지 않습니다. 999만 원씩 나눠 뽑는 것, 여러 은행을 돌며 나눠 뽑는 것, 며칠에 걸쳐 반복 인출하는 것, 이 모든 방식이 구조화된 거래로 분류됩니다. 의도적으로 보고 기준을 피하려는 행동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반 가산세보다 더 높은 부정행위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한 번에 당당하게 인출하십시오. 은행 직원이 용도를 물으면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보일러 교체하려고요. 병원비로 씁니다. 손자 학원비입니다. 당당하게 용도를 밝히시는 분을 은행 직원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원칙 2. 현금을 쓰면 반드시 3초 메모를 남깁니다. 국세청이 계좌를 역추적할 때 현금 인출 후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10년 전에 뽑은 현금의 용도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저도 기억 못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수증 뒷면이나 휴대폰 메모장에 날짜, 금액, 용도, 가능하면 업체명까지 적어 두십시오.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영수증은 글씨가 지워지므로 사진으로 찍어 저장하십시오. 이 자료를 최소 10년은 보관하셔야 합니다. 3초짜리 메모가 수천만 원을 지킵니다. 원칙 셋. 가능하면 현금 대신 계좌이체를 씁니다. 계좌이체는 기록이 명확하게 남습니다.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는지 증명력이 강합니다. 100만 원 이상 쓰실 때는 무조건 계좌이체나 카드를 쓰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현금은 소액 생활비에만 쓰시는 게 안전합니다. 원칙 넷. 가족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씁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 무슨 계약서냐고 하시겠지만 차용증이 없으면 국세청은 100% 증여로 봅니다. 반면 차용증이 있으면 빌려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 이름, 주민등록번호, 빌려주는 금액, 날짜, 상환 기한, 이자율 무이자로 할 경우 무이자로 적으면 되지만 이자 상당액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 연 4.6% 이하의 이자를 정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상환 방법. 마지막으로 서명 또는 도장, 가능하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더 좋습니다. A사 한 장이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차용증 양식을 검색하시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차용증을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이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계좌이체로 받으셔야 하고 이체 메모에 몇 월 이자라고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 기록이 6개월 이상 쌓여야 국세청도 인정합니다. 차용증 종이 한 장이 아니라 돈이 오간 실제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원칙 5. 부동산 거래는 무조건 계좌이체로 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국세청이 가장 집중적으로 살피는 영역입니다. 자녀명의 부동산 취득 시에는 자금 출처 조사가 거의 100% 들어옵니다. 계약 금중도 금잔금 모두 계좌이체로 하셔야 합니다. 현금은 절대 쓰지 마십시오. 여기서 딱 정리합니다. 쪼개기 인출 금지, 3초 메모 습관, 계좌이체 우선, 차용증과 이자 기록, 부동산은 반드시 계좌이체. 이 5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은행 전화 대응법과 이미 실수하신 분들을 위한 대처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액 인출 후 은행에서 확인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차원의 확인입니다. 이때 어떻게 대답하시느냐가 의외로 중요합니다. 앞서 인천 어르신 사례처럼 이체 메모나 전화 통화에서 딸한테 전세금 보내주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이 그대로 기록으로 남아 나중에 증여의 증거가 됩니다. 전화를 받으시면 이렇게만 말씀하십시오. 가족 간 개인 거래입니다. 더 물어보면 이렇게 하십시오.
개인적인 가족 간 거래입니다. 차용증을 이미 쓰셨다면 개인 간 차용입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얼마를 준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은행 직원도 업무상 기록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대로 기록이 됩니다. 말씀을 아끼시는 것이 재산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과거 현금 인출 당시의 영수증이나 계약서를 찾아보십시오. 서랍 속, 옷장 위, 책상 안 꼼꼼하게 뒤져보십시오. 없는 것을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있는 것을 찾아 날짜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라는 겁니다. 카카오톡 대화 기록, 당시 업체에서 받은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도 모두 보조 증빙이 됩니다. 차용증을 쓰지 않고 가족에게 돈을 주셨다면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사후에 작성한 차용증은 국세청 신뢰도가 낮습니다. 세무조사를 앞두고 급히 만든 것으로 의심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실제 이자를 매달 계좌이체로 받으시고 그 기록을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꾸준히 쌓으셔야 합니다. 종이 한 장이 아니라 돈이 실제로 오간 흔적이 있어야 인정받습니다. 이미 증여를 하셨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자진 신고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가 들어오기 전에 자진 신고하시면 가산세가 크게 줄어듭니다. 무신고 가산세의 20%가 자진 신고 시 10%로 줄고 납부 지연 이자도 줄어듭니다. 지금 소액을 내고 마음 편하게 사시는 것이 몇 년 뒤 큰 세금을 맞는 것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다양하므로 세무사 상담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상담료 몇만 원이 수천만 원을 아껴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무료 상담 전화는 126입니다. 사기 예방 안내드립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링크를 보내며 증여세 환급이나 면제를 안내하는 경우는 사기입니다. 서두르게 만들면 먼저 의심하십시오. 모든 세금 관련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 공식 전화 126번을 통해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에 사시는 68세 정모 어르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전세금이 부족해서 5천만 원을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이분은 차용증을 정식으로 작성하셨습니다. 금액, 이자율 연 4.6%, 상환 기한을 명확히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매달 15일에 이자를 계좌이체로 받으셨고 이체 메모에 몇 월 이자라고 꼬박꼬박 적으셨습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집을 살 때 세무조사가 들어왔고 5천만 원 출처를 물었을 때 아버지한테 빌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차용증과 24개월치 이자, 수취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증여 아닌 차용으로 인정, 세금 없이 통과하셨습니다. 귀찮아도 매달 이자 받기를 잘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실 것 5가지. 첫째, 500만 원 소문은 사실이 아닙니다. FIU 자동 통보 기준은 1천만 원이지만 금액과 무관한 의심거래 보고가 있으니 쪼개기 인출은 더 위험합니다. 둘째, 현금을 인출하시면 반드시 날짜 금액 용도를 메모해 두십시오. 10년치 자료가 재산을 지킵니다. 셋째,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실 때는 차용증을 쓰고 매달 이자를 계좌이체로 받으셔야 합니다. 넷째, 부동산 관련 자금은 무조건 계좌이체로만 주고받으십시오. 다섯째, 은행 확인 전화에는 가족 간 개인 거래입니다라고만 말씀하십시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어르신들이 억울하게 세금 폭탄 맞지 않으시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변 부모님, 형제분, 친구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하나가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면책고지. 본 영상은 금융정보분석원 FIU고시, 국세기본법 등 공개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개인의 자산 상황과 세금 문제는 반드시 공인세무사 또는 국세청 126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제작자는 이 정보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